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매연소 축구치입니다. 요즘 부동산 물건 종별 중에서 어떠한 부동산이 경쟁률이 줄고 추후에 우리가 시세 차익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아파트 경매 치열합니다. 아파트 경매의 입찰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낙찰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쟁률이 심하다 보니까 현재 시세 기준으로 낙찰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파트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아파트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좋은 아파트를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해도 되고 바로 단기 매도해도 되는 그런 요즘인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입찰하는 물건들이 있는 반면에 기존에 관심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심 속에서 멀어졌던 부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피스텔인데요. 오피스텔은 사실 안정적인 월세 소득이 가능한 그런 부동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투자가 과열되고 나서 그 과열된 분위기에서 높은 가격으로 매매가 되다가 아파트 시세가 꺾이면서 오피스텔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오피스텔 투자는 하면 안 된다. 오피스텔은 가격이 안 올라. 이런 개념 때문에 오피스텔을 되게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에 오피스텔의 장단점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어떠한 확실한 플랜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 포인트를 모르고 안 좋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나서 남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낙찰 한번 받지 못하고 심한 경쟁 속에서 경매를 배우긴 했는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부동산 경매라는 것은 이해관계를 풀어가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관계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쉬운 물건으로 좋은 입지에 있는 물건을 하나씩 낙찰을 받아서 투자를 해도 충분하고요. 또는 부동산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으면 관심이 없어질 때 저평가가 되어 있을 때 그 시장에 들어가서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차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은 부동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심이 멀어져서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부동산들은 가격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부동산 같은 경우도 높은 금액에 매수하면 시세가 올라가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매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저평가뿐만 아니라 관심이 없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격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사를 하나 보면서 오늘 물건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있는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무섭다. 급등하는 오피스텔 월세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 지수 전국서 유일 상승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수요 집중, 소형 평수가 시장 이끌어 투자시 낮은 황금성, 기준금리 수준 고려해야 라고 나왔습니다. 서울 오피스텔 평균 월세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 월세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떠한 현상이 이 시장에서 벌어지는지 알려드릴게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 전세 세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오피스텔은 상업지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시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한도 내에서 임차를 마칠 수가 있어요. 근데 오피스텔 월세나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가운데 전세 가격을 계속 올릴 수가 없잖아요. 왜? 보증보험 한도가 넘어가니까.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거의 붙어 있는 가운데 반전세로 전환을 시킵니다. 임대인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에 있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1억에 보증보험 가입을 시켜놓고 보증보험 한도인 1억에서 추가적으로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반전세 형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수요, 월세를 거주하는 1인 수요들이 결국은 이 월세를 내면서 버티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젊으신 분들이 결국은 오피스텔 월세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매수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사를 보고 그냥 월세 가격이 올라가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다음 파트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피스텔 투자를 장단점을 알고 투자하면요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오피스텔은 뭐가 있죠? 시세 차익이 크지 않고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는다는 점, 절대 가격으로 움직인다는 점, 그 점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결국은 저렴하게 사면 되잖아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면 충분히 차익을 거둘 수 있잖아요. 소액으로. 그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결국은 상업용이기 때문에 대출도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 원룸, 투룸, 쓰리룸에 따라서 투자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원룸 기준으로 보셨을 때도요. 입지가 괜찮은 곳 아니면 저렴하게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차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요즘 오피스텔 거래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 직접 제가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드리고 저희 교육생분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왜냐면 저 역시 부동산 경매 교육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저 또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매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부동산 소장님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잖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도움 되시니까요.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물건 설명하면서 어떻게 오피스텔 투자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물건 사건번호는 2024 타경 107280번입니다. 오피스텔 물건이고요. 토지건물 일괄 매각 물건입니다. 서울시 영등포동 1가 121-5번지에 있는 여의도 리슈빌 DS라는 오피스텔이네요. 네, 11층입니다. 11층 25 물건이 나왔네요. 대지권은 1.5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6.4평입니다. 감정가는 2억 2,500만원이 지금 최저가 1억 4,400만원에 3차에 진행 중인 금액입니다. 밑으로 한번 볼게요. 총 층수는요, 12층 중 11층이고요. 사용 승인일이 2020년 10월 28일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구축 오피스텔은요, 시간이 지나더라도 충분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매도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오피스텔은요, 4년에서 6년 차가 지나가면 슬슬 오피스텔 실내에 있는 집기류 같은 것들이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뭐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뭐 드럼 세탁기라든지 슬슬 고장이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축 오피스텔을 투자할 때는 연식이 그나마 덜 된 그런 오피스텔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축이라도 입지가 괜찮고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는 곳의 오피스텔은 괜찮습니다. 이것도 또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층하고 향이 중요한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향 같은 경우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12층 중 11층입니다. 괜찮네요. 저층보다는 아무래도 중층 이상이 좋겠죠. 왜 그러냐면 오피스텔을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젊은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 젊은 수요가 임차도 잘 들어오고 또는 임차 들어오다가 결국은 대출 받아서 매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층 이상 상부층에 있는 게 상당히 좋겠죠. 임차인 현황 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이땡땡님이 있고요. 전입일자는 2021년 2월 15일입니다. 네, 그리고 말소 기준일은 2021년 1월 22일이기 때문에 네, 해당 물건은 대항력이 없다. 그리고 이 임차인은요, 보증금 6천만원에 월세 35만원에 거주하고 있었네요. 소액 임차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액을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건물 등기 보시면 유동화 전문 회사가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채권 금액 1억 5,600만원이 말소 기준 등기로 잡혀 있습니다. 그 밑으로 모든 가압류, 압류는 모두 소멸되는 권리들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물건의 시세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가 이렇게 밑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2025년 1월에도 1억 7,750만원의 거래가 있었네요. 2024년 5월에는 2억원, 그리고 2024년 2월에는 2억 1,400만원의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보니까 대부분 2억 내외의 거래가 됐고요. 2025년 1월에만 1억 7천만원대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단지 정보 보시면 총 세대수는 31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세대수가 작진 않네요. 310세대면은 작은 세대수는 아닙니다. 그러면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여의도 리슈빌이라고 되어 있고요. 1125호
되어 있고, 건물은 2020년에 준공이 된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은 깨끗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1층에 임대 붙어 있죠. 이렇게 상가는 분양받지 마세요. 상가 분양받으면 이렇게 임대 기간이 길어지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매매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못 버티고 또 경매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 수요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만약에 분양을 받더라도 시세가 뭐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오를 수도 있는 확률이 있지만 이런 상가는 시세가 오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사업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기가 안 좋을 때 몫이 안 좋은 경우는 이렇게 임대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실내 구조 보니까 이렇게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6평대이기 때문에 실내가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이제 입지를 한번 봐야겠죠. 이렇게 테트리스 모양으로 O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곳에 위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위치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니까 좌측으로 영등포역이 있고요. 우측으로 신길역이 있습니다. 1호선과 5호선을 끼고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위치는 굉장히 좋죠. 그리고 보시면은 1호선 영등포역 6번 출구 라인으로 보시면 2026년 12월 정도에 신안산선이 개통을 합니다. 신안산선역이 개통을 한다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건 호재가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보시면 여기에 서울 타임스퀘어도 있고요. 여기에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주위로 임차를 많이 들어가겠죠. 그만큼 일자리 수요가 많다라는 건 결국은 매도도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판단을 하려면 직접 임장 가서 부동산 소장님들과 대화를 하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영등포역에는 또 롯데백화점도 있습니다. 네, 한번 찍어볼까요? 네, 엄청나죠. 영등포역. 여기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을까요? 여기도 이렇게 있고 차들도 어마어마하게 다니는 그런 곳입니다. 딱 봐도 당장 달려가서 임장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저라도 바로 달려가서 임장을 하고 입찰하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수요의 유동인구가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뭐 영등포 같은 경우는 더 말할 게 없겠죠. 입지로는 최고입니다. 그런 곳에 있는 오피스텔이다 라고 보여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네, 우리 오피스텔은 요 오피스텔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내부 구조도 봤을 때 O자 모양이었죠. O자 모양의 왼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오른쪽이기 때문에 한 요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요 정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뷰가 이쪽으로 뻥 뚫려 있겠죠. 이쪽 정면으로 막힌 건 없습니다. 이렇게 저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답답할 수가 있겠죠. 근데 12층 중 11층이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할 때 아무래도 더 잘 팔리는 부동산이면 좋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도로로 나왔을 때는 반대편으로도 이렇게 뭐가 올라가고 있네요. 당연히 이것 또한 오피스텔이겠죠. 지적 편집도를 보시면 상업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상업지로 되어 있는 데는 대부분 오피스텔을 올립니다. 왜? 용적률이 좋기 때문에 높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높게 올리면 시행사 측에서는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 부지를 사가지고 분양을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서울 중심지에 있는 오피스텔이 새로 분양을 하게 되면 얼마에 분양할까요? 가격이 상당히 높겠죠. 최소 2억대 이상, 3억대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왜? 분양이니까. 그리고 토지 가격은 계속 올라가니까. 왜냐면 이 시행사도 이 부지를 사기 위해서 높은 금액으로 매수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경매입니다. 경매로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감정가 2억 2,500만원에서 1회차, 2회차까지 떨어진 1억 4,400만원의 이 물건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기니까 오피스텔 투자가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아파트로 지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파트 투자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고 또 오피스텔 월세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서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 투자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월세 받다가 매도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텐데요. 그러면 오피스텔 낙찰가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럼 경매를 배우고 나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희 경매에서 교육생분들하고 교육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에 대한 지식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투자에 대한 포인트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이렇게 지금 달려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부동산을 공부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계속 이야기를 나눕니다. 부동산 공부는 기본으로 하되 그걸 가지고 실전에서 써먹으려고 부동산 경매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경매를 배우고 나서는 그게 활용이 돼야지 돈으로 돌아오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배우고 끝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저희 경매연수 교육생분들이 지금 저희하고 함께 하면서 낙찰을 한 번씩은 계속 받아가면서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계속 소통을 하면서 낙찰 포인트를 계속 잡아가면서 만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낙찰률이 높은 건데요. 안 되더라도 끝까지 끌고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경험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서 다른 곳에서 경매를 배우고 오신 분들도 최근에도 낙찰받고 수익이 나는 그런 과정에서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를 한 번 배웠다고 끝이 아니라 투자 포인트를 알면서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아시겠죠?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매 포인트 잘 잡으세요. 쉬운 물건으로도 투자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현재 시세는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저희 오피스텔이 요거죠. 여의도 리슈빌 DS 이겁니다. 지금 현재 매매가 11개, 전세 7개, 월세 2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물건을 우리는 동일 매물 묶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매매, 전세, 월세가 전부 줄어들었죠. 이 상태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로 설정을 하고 우리와 같은 평형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평형이 21제곱미터입니다. 21제곱미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층이 1억 9천만 원에 나와 있고 4층이 1억 9,500만 원, 1억 9,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저층이 고층보다도 적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중층 이상 1층 같은 경우는 2억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빠르게 매도하려면 시세보다 저렴해야지 전화가 오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물건도 호가를 올려놓고 절충안을 한 500 정도 해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물건이 컨택이 안 되는 거예요. 절충안을 가지지 않고 그냥 매매가를 저렴하게 내놔야겠다. 그랬더니 바로 매도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해당 물건은 11층이잖아요. 근데 같은 동일 물건이 이렇게 2억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중저층이 1억 9천만 원대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 물건 같은 경우 낙찰을 받으면 욕심 부리지 말고 단기 매도를 할 거면 1억 9,500만 원이든 1억 9천만 원대 그냥 내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단기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0층 같은 경우도 2억 2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최저가가 1억 4,400만 원입니다. 이 최저가가 낙찰된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낙찰된 금액을 잘 산정해서 올바르게 투자한다면 일반 매매보다는 저렴하게 매수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벌 건지 덜 벌 건지 그 생각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우린 입찰가 산정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물건은 또 신축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할 일이 없겠죠. 만약에라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뭐 도배 정도? 근데 오피스텔은 도배가 크게 할 게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같은 경우도 도배를 한 번 했나?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손댈 게 없다. 입주 청소 정도, 그리고 혹시 모르는 부품 교체 같은 경우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갖고 투자 준비를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한다면 충분히 좋은 금액으로 낙찰과 동시에 월세 수익으로도 발 수 있고 또는 매도 차익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점 꼭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현장 조사 제대로 해서 투자를 하셔야지 무작정 투자하시는 거는 무지성 투자이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항상 투자는 본인만의 판단, 공부가 돼 있는 다음에 올바른 선택을 하시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현재 어떤 매수자가 있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 전세에서 반전세로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전세로 가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그리고 월세를 플러스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그럼 차라리 내가 이자 50만원씩 내면서 매수를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는요, 전세나 월세 세팅을 하고 매도하는 것보다는 공실로 두고 매도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그래야 거래가 빠릅니다.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 저렴하게 매도가 되는 것들은요, 이렇게 실거주가 바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입주가 2025년 12월에 실거주 가능하다라고 나왔죠? 그죠? 1억 9천만원 세 안고 매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을 저렴하게 빨리 매도하려는 거예요.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수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껄끄러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종부세나 주택수 포함은 항상 부담감을 가질 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물건을 낙찰 받더라도 주택수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런 궁금증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 물건은 우리는 임차를 마치고 매도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물건은 편하게 그냥 상업용으로 갖고 있다가 공실로 두면 상업용이기 때문에 주택수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수가 있는 분들도 충분히 투자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법인으로 투자하시면 법인세만 내기 때문에 더 수월하겠지만 법인이 없는 경우는 개인으로 낙찰을 받아서요, 이 물건 같은 경우를 주거로 주지 말고 단기 임대 2년 돌리세요. 단기 임대 2년 돌리다가 그리고 나서 매도하세요. 그럼 양도세 줄잖아요. 그쵸? 법인 사업자가 없는 분들, 개인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세금 걱정이 된다. 세금이 1년 이내 팔면 50%잖아요. 그죠? 50% 양도세 내고 싶지 않다라면 2년 정도 단기 임대 돌리다가 그리고 2년 후에 일반 과세로 세금 내고 매도하고 한다면 월세 소득으로 돌리다가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단기 임대를 돌리게 되면 뭐가 좋죠? 주택수 포함이 안 되잖아요. 전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투자한다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경미연소 정규교육 때 말씀드리는 게 세금에 대한 공부, 그리고 명의, 여러 가지 정책, 이런 공부를 꾸준하게 하시라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걸 알아야 이런 전략을 가지고 부동산에 대입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계획이 잡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기가 좀 더 수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월 소득도 받아가면서 2년 후에는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원룸 오피스텔 투자하는 방법, 지금이니까 조금 가능한 이런 물건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단순하게 물건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까지도 자세히 드렸으니까 이런 포인트로 물건 검색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건 검색 많이 해보고, 그런데도 내가 혼자 투자하기가 조금 어렵다, 누군가의 도움이 받고 싶다, 그렇다면은 저희 경미연소 조코치 함께 하시면 많은 도움 받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도움을 통해서 계속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2025년 2월 25일 화요일에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을 통해서 또는 월요일 날까지 임장을 가보셔서 해당 물건에 대한 시세 파악을 정확하게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미납관리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관리사무실 가서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피스텔이나 이런 상업용 물건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이런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보다도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입찰가 산정에 녹여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미납관리 여부 까먹지 마시고 조사해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오피스텔 투자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미연소 6기가 이제 막 개강을 했습니다. 평일반은 개강을 했고요. 그리고 주말반은 2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에 개강을 합니다. 부동산 경매를 쉽게 한번 나도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경미연소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